반갑습니다. 좋은 부모 소리입니다. 오늘은 사례 나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부모 소리로 많은 부모님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함께 마음속으로 읽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봤던 사례 다 함께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매일 식사 때마다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는다고 치우면 또 달라고 그러고, 달라고 해서 줬더니 또 돌아다니면서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 그것을 버릇을 고치고자 또 다시 밥을 먹지 않게 모든 먹을 것을 철수시켜도 또 울기 시작하고, 이런 시기가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금방 질문을 주셨던 어머니처럼 양육 체계에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먹지 않으면 치우면 된다. 치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했더니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밥을 먹지 않고 그 다음 밥 먹는 시간까지,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 시간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라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서 시간이 되어서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저녁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혹시나 아이가 배가 고플까봐 과일을 챙겨준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간식거리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런 간식거리는 또 너무 배가 부르니 간단하게라도 우유 한 잔을 먹이는 건 어떨까? 그래도 영양가가 있는 거니까 하는 생각에 우유, 삶은 계란을 후라이해서 아이를 먹이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먹으니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과자류를 또 아이들에게 건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입맛은 점점점 잃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또는 올바른 식사에 대한 예절을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까를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는 밥을 먹지 않았을 때 밥을 다 치워버리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계속 밥을 먹기를 원하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먹지 않으면 치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 우리 아이는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먹지 않았을 때 치워버리면 먹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시간만 흐르면 좀 있으면 엄마가 치울 거니까 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먹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밥을 먹지 않으면 이것을 치울까 아니면 먹을 때까지 둘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는 먹는 것을 좋아하나 먹는 것을 싫어하나 이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일단 한번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고 치우니까 아이가 달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먹지 않으면 이제 치울 거야 라는 아이들과의 협상이 또는 의논이 상호작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먹지 않으면 치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치우기를 원하는 아이라면 먹을 때까지 다른 어떤 활동들을 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먹지 않는데 먹으라고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밥을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게 한다든지 좀 돌아다녔다가 다시 와서 한 숟가락을 먹고 또다시 돌아다닌다 라고 된다면 이 아이는 밥을 먹지 않는 이런 시간들 또는 먹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질 거다라는 거죠. 편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리에 앉아서 정해진 시간 안에 먹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생활을 해야 할 때 그것이 함께 지켜져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친구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정해진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또 그런 이후에 다 같이 바깥놀이를 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원만한 교우관계 또는 원생활에 잘 적응을 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모습 물론 앞에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탭을 통해서 영상을 봐야지만이 밥을 먹는 아이 이런 아이들 과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밥을 먹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싫어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요. 유치원에 가기 싫어요. 라고 아이가 정확하게 말은 하진 않지만 이런 어떤 하나도 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의 반찬의 배열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먹는 이 식사에 너무 많은 양의 반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은 아이에게부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잘 먹는 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양에서부터 벌써 거부감을
거부 반응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통해서 먹고 그것을 다 먹었을 때에 느끼는 또한 성취감을 맛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먹는 것이 즐겁고 그 먹는 것을 즐거움을 통해서 인지, 정서, 신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셨던 이 질문은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먹는 것을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이것부터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시간 안에 정해놓고 먹일 것인지 아니면 먹을 때까지 다른 활동 또는 다른 간식 이런 것들을 일체 못하게 만들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면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감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민감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